뭐냐면은 22대 총선 후보자 토론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 올라온 유튜브 중에서 주요 토론 장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부산 해운대갑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지금 국민의힘 그 법률 비서관 용산에서 법률 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이 사람하고 민주당의 홍순원 후보가 붙은 토론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3분 길이 되는데요. 대통령 불통 문제와 관련해서 두 사람이 아주 뜨겁게 붙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저 폴란드에 지금 방산 수출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서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늘리면 수출입은행이 그 방산 수출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민생법안이고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자본만 늘리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해주고 계속 끌었지 않습니까? 네, 30초 저는 그런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보님, 폴란드를 말씀하지 마시고 대중국 수출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알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해운대 구민들께서 후보의 진정성을 얼마나 믿어줄지 걱정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는 준비되고 있습니까? 아마도 변화라는 말이 익숙지 않으실 겁니다. 한 번 정하면 폭망을 해도 끝까지 가는 게 대통령의 스타일이니까요. 의료계와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국민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불통 정권입니다. 입틀막 정권입니다. 국회의원에 이어 졸업식장의 주인공인 졸업생, 순직한 해병의 억울함을 말하던 해병 선배에 이어 의사도 입을 틀어막힌 채 들려나갔습니다. 이런 불통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우리 해운대구에도 많은 갈등 사안이 있습니다. 마린시티 구 홈플러스 부지, 구 하나 갤러리아 백화점 부지,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중일동 신도시 재척지 용도지역 2단계 상향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후보께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다 들었던 문제들. 저는 어떤 재개발이나 어떤 지구를 다시 건축하는 데 있어서 기존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권익들이 어떤 빈 부지에 건물을 세웠을 때 기존 주민들의 빌딩풍이 강화된다든지 안전이 위협받는다든지 혹은 또 그 조망권을 가린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네, 그건 30초 당연히 지났습니다. 신중해야 될 문제이죠. 네, 역시 국민의힘 후보다운 답변입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관내 갈등도 잘 모르시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주 후보도 대한민국의 불통 문제는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하신다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입틀막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모신 후보의 말인지라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시대의 정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뭘 짓고 뭘 뚫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해내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죠. 혹시 후보께서는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자영업 대책은 있습니까? 자영업 대책이라는 건 결국 경기가 잘 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해운대는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다른 지역으로 청년들이 더 많이 찾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이 더 장사가 안 되고 유동인구가 적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한 것에 보면 여러 가지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을 지원하는 이런 대책들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 더 해운대를 많이 찾도록 하고 또 그럼으로써 또 자영업자의 발목 잡는 역시 그런 정책을 펼쳐야 돼요. 서민들 사정을 제대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 모범생이 그냥 입에 발린 말만 늘어놓는 정말 그 대통령의 그 법률 비서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들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설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런 주진우를 만약에 해운대갑 국회의원으로 뽑는다면 참 볼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네요. 누구한테 고마워하겠습니까? 지역 구민들한테 고마워하겠어요? 다 자기를 이끌어주고 밀어준 윤석열한테 고마워하겠죠. 네. 자, 이번에는 경기도 화성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후보와 개혁신당 이원욱 후보 사이에 그런 토론인데, 아니 과거에는 조국을 비판했던 5인방이었는데 이젠 친명 정치인이 된 거 아니냐라는 그 이원욱의 지적과 이에 대한 전용기 의원의 답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정의 토론
토론회입니다. 화성시에서 일어났던 민주당 후보, 타 후보, 화성 을 지역 공영훈 후보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 여쭙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네, 그럼 질문 끝나셨습니까?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 공영훈 후보자의 불법 지역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전용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네, 이현우 후보님 마이크가 2018년에 꺼졌고요.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배우자가 네. 똑같은 논란에 휩싸였을 때 발언 시간 종료됐습니다, 후보님.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네, 이라고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네, 전용기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정책과 제안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타 후보를 평가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요. 네, 민주당의 입장고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 나와서 그리고 본인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제가 타 후보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런 일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 후보가 적절한 수사기관을 통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선거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화성 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토론회에서 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는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0초 정도 답변 시간이 있는데요. 여기서 끝내시겠습니까? 네, 끝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현우 후보 보충 질문 시간 이제 다시 시작이 되고요. 30초의 시간입니다. 시간 내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저는 전용기 후보에 대해서 지금도 초선이시긴 하지만 초창기에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많이 컸거든요. 특히나 초선 오적, 그때 조국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고 정말 천진 정치인이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친명파리 의원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선이 되신다면 네, 발언 시간이 끝이 있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저는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에서 제2의 인생을 열었다고 제가 인사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탄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고 호흡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자기만의 정치 철학과 정치 소신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에도 쓴소리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단 누구와의 그리고 단 특정인에 대한 그런 파리 정치는 하지 않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정치 철학과 정치 방향성이 같았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치하는데 저는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약속한 바를 꼭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치를 할 것이지 특정인을 겨냥해서 그리고 특정인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듯한 그런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해당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하고 전용기 화성정이죠. 화성갑을만 있었는데 정이 새로 생겼어요. 네. 여기에 전용기 후보가 진작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그 옆에 화성을이었잖아요. 이원욱이 현역으로 민주당 의원으로 지역구를 뒀을 때 그때 이제 전용기 의원이 이제 분구가 될 화성에 먼저 털을 잡은 이원욱한테 많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 둘이 또 그 보조를 같이 해가지고 제가 그때 한번 그 전용기 의원을 세게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요. 저도 이제 경쟁자로 만나게 돼가지고 저렇게 토론을 벌였는데 여러분 이원욱이 진짜 삼선이 되도록 저렇게 토론을 못하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에는 이재명 비난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그 이전 3선이 될 때까지 이원욱이 무슨 정치인인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예. 자랑할 것은 반명밖에 없었던 이원욱. 이원욱이 그래서 관심사가 너 친명팔이 아니냐라면서 경쟁자 전용기 의원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야, 반명이 옳은 길이냐 친명이 옳은 길이냐. 반명 걸어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10%를 넘을까 말까 하는 네가 잘한 정치냐 아니면은 당원들의 뜻을 따라서 77.77%가 지지하는 당대표를 존중하고 그 리더십을 따르는 그런 정치가 더 올바르고 그리고 반듯한 정치냐. 아이고. 네, 그래요. 이원욱 지역구 화성정 토론회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북구을의 민주당 정명희 후보와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의 토론인데 그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한 그런 토론. 네, 정명희 후보의 거센 공세와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의 방어 볼만합니다. 자, 현장으로 한번 또 가시죠. 부산 북구
북구을이 되겠습니다. 박 후보님은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부산 시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준 무능력함을 사죄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정부에서 일했던 공직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달갑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직제상으로 보게 되면 엑스포 유치를 네, 전담하는 그러면, 기 네, 따로 있고요. 그것을 감수하는 대통령실 걸로 내에서도 알아듣겠습니다. 미래전략비서관이 예, 별도의 박성훈 후보님 직제가 제가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 네. 경제부시장 시절부터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지역은 그야말로 정치 생명의 근간이고 또 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자들은 그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시하고 지역과의 연고를 강조합니다. 저에게 출마의 선택지는 곧 북구입니다. 저의 정치의 시작이 북구였고 북구청장은 저의 가장 자랑스러운 이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질문드립니다. 박성훈 후보는 애초 해운대 갑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하다 박 후보에 비해 좀 더 밀접한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게 부산 진갑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지역에서도 당이 영입한 후보를 전략 공천에 컷오프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조정으로 북구을 지역이 새롭게 생기자 갑자기 부산 진갑 지역에서 함께 컷오프를 당했던 다른 후보와 나란히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치 도의상 납득이 될 수 있는 행보인가요? 게다가 북구 갑 지역의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도 해운대를 거쳐 부산 진구로 또 북구 갑으로 옮겨왔는데 이를 두고 우리 북구 주민들은 우리 북구가 정치 철새 도래지냐며 북구 주민의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냐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치 철새로 비판받는 당사자인 박성훈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단지 이런 분노를 넘어 보다 현실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신 경력을 바탕으로 북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하십니다. 네, 답변한 시간 좀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치 철새라는 말은 처음 듣고요. 해운대에서 출마를 준비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진 갑의 경우에는 당에서 험지에 가서 싸워달라는 전략적 재배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비록 개인적으로는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을 위해서 과감하게 희생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북구를 당을 오게 위해서 됐습니다. 우리 북구에 출마를 하셨네요. 북구의 잘 어려움을 알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예. 잘 알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북구를 북구를 위해서 제가 출마하신 이곳에 거는 참 온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발전이 북구가 필요한 당을 위해서 북구를 존재하는 위해서 곳입니까? 제가 이곳에 30만 왔습니다. 국민의 시간이 자존심이 모두 걸린 말씀을 곳입니다. 곱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상호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제가 예, 두 후보의 토론 잘 들어봤습니다.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북구을 후보자 토론회 1시간 가까이 후보자들의 생각과 비전을 들어봤는데요. 네, 정명희 후보가 북구청장 출신입니다. 오거돈 시장이 당선됐을 그때 그 민주당의 그 구청장들이 대거 당선이 됐죠. 예, 뭐 카메라 그 시선 처리가 좀 많이 미숙하긴 하지만은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그리고 반박할 포인트에서는 또 아주 시원하게 또 끼어들고 정명희 후보, 내공 있는 후보예요. 예, 저 반대편 박성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좀 소프트한 느낌이 들면서도 정명희 후보의 거센 파고들기에 인신 공격하지 말라고 저렇게 방어막을 치는 거 보면서 야, 참 간단치 않구나. 역시 이런 영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상당한 어떤 투쟁력이 있구나라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경북 구미을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김현권 민주당 전 의원, 그분이 출마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강명구 후보가 나왔습니다. R200 아시죠? R200. 그러니까 앞으로 주요 이제 민간 기업들, 해외에 있는 대기업들이 그 천연 재생에너지로 해서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은 안 사겠다. 예, R200 아니겠습니까? 자, R200이라면은 그렇다면은 뭐 풍력 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이런 걸로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거 없고요. 원전 에너지로 공장이 대부분 돌아갑니다. 세계 기준은 지금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인데 이제 국민의힘은 원전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원전은 R200이 아닙니다. 인정받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뜨거운 갈등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북 구미을로 가보겠습니다.
구미의 기업들에게 있어서 아리백 문제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LG 이노텍은 아리백 선언을 했는데 아리백 달성 목표가 2030년입니다. LG 이노텍은 구미에 가장 잘 나가는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LG 이노텍의 전체 생산 공장의 60%가 구미에 있습니다. 그 제품들을 애플에 공급하기 때문에 아리백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목표 연도가 30년도입니다. 몇 년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아리백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쩌면 LG 이노텍이 구미를 떠나가야 될 그런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30년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1, 2년 사이에 LG 이노텍이 그 고민을 할 거라고 보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리백은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명구 후보께서 이 문제를 숙지하고 있는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건 후보님께서 아리백을 매우 강조하시니 저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아리백 문제 들여다봤는데 저는 아리백이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아리백만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국내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생태계 속에서 살아남을 기업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제가 아리백 개념을 적용시켜서 우리 기업들 제 질문이니까요. 말씀하시죠. 현실을 부정하고 기업의 활동을 돕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기업에 강요할 수 없거든요. 기업이 어려워하는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게 정치인인데 기업이 이미 아리백 선언을 했습니다. LG 이노텍이. 선언을 했는 그 현실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에 관한 답변을 물었는데 상당히 엉뚱하고 생뚱맞은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LG 이노텍이 구미를 떠나갈 고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대답해도 될까요? 그분에 답변하십시오. 아리백이라는 개념은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이게 법이 아니에요. 개념이에요.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을 가지고 옛날 우리 유엔처럼 무슨 이 국제기구처럼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리백이라는 거는 잠깐만요. 캠페인의 일환이고요. 캠페인의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캠페인이긴 하지만 기업이 구매 조건으로 거는 거예요. 캠페인인데 구매 조건으로 그것을 거니까 이미 강제 조항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기업 구매자가 아리백을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내가 구매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 시점을 요구하고 그것이 하루하루 시간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도 그거 안 하고 공급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뭔 고민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래처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제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야죠. 후보님 걱정하는 부분은요. 저도 탄소 중립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 태양광, 수력, 풍력 이거 지금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 전기 다 충당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우리 수준의 이 원자력 갖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이거를 100% 다 한다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죠. 이거를 지금 10년 점차적으로 안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2030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다가오는 2030년 내에 아리백을 맞춰서 LG 이노텍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구미 경제가 돌아갈 수 시간이 있도록. 됐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강명구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지금 아리백을 자꾸 강조하시니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방향은 맞으나 현재 대한민국 우리 국가가 가지는 100% 전기를 태양광이나 수력이나 풍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왜 그러냐면 태양광은 일조량이 부족하고요. 풍력은 약해요.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서 그 모든 그 재생에너지로 100% 전기를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CF100, 우리 원자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니 지금 해외 기업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무슨 정부가 하라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가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기업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고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원전을 빼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공장을 돌려서 물건을 만들어라. 그 물건만 사주겠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원전으로 만들었는데 왜 우리 물건 안 사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참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당대표까지 아리백에 대해서 너무 관심들이 없습니다. 차려놓고 또 친기업이래요.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원전이 싸지도 않지요. 이런 자들한테 국가의 미래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무리고 그거 정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현실의 벽을 느낍니다. 자, 그래 오늘 그 토론 네 군데 함께 들어봤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렇게 짧게 토론의 장면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선거가 있는 그날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또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